네, 안녕하세요. 생처벌을 위한 정보 처리 기술사 학습 에피소드 14번째. 네, 오늘은 기술사 채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사 채점 가이드라인은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존 멘토 기술사님들에게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중점을 두는 그 채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사 채점 가이드라인은 보통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성, 그 다음에 논리성, 실무 경험이 얼마큼 녹여 있는지, 그리고 적용 가능성, 그리고 독창성. 보통 이 5가지를 그 기술사의 채점 가이드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2가지, 정확성과 논리성은 토픽에 대한 부분이겠죠. 정확성은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토픽을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의와 구성도, 그리고 기술 요소,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성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1교시는 3단락까지, 2교시는 4단락까지 그 단락별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엮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1교시를 보게 되면 어떤 정의, 그 토픽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보통 저희가 정의, 1단락에 1단락 정의, 그리고 특징이나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2단락에서는 구성 요소, 구성도, 그리고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이 1단락은 개념을 설명한다면 2단락은 상세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3단락은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유의사항이나 고려사항, 그 다음에 동향, 그리고 뭐 비교, 그 다음에 방안, 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채점 가이드에서 보면 정확성과 논리성은 이 1단락과 2단락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실무 경험도 보통 2단락에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성이 보통 3단락이 이 실무 경험과 적용 가능성이 3단락 부분에 같이 녹여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독창성이라는 부분들은 전 단락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독창성이라고 하게 된다면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쓰는 언어, 그리고 뭐 도식, 이런 것들이 남들하고 차별화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독창성입니다. 이 독창성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독창성은 그 어떤 답안지의 큰 틀을 바꾸는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바뀌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볼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도식은 도식에 대한 그 가시성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화살표에 설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들에서 조금씩 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독창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2단락은 어떻게 될까요? 네, 2교시는 어떻게 될까요? 2교시를 보게 되면 1단락, 그리고 2단락, 3단락, 4단락. 일반적으로 1단락은 저희가 오버뷰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오버뷰라는 건 개념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토픽을 하나를 물어본다고 할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겠네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명하게 된다면 1단락에 써야 되는 건 뭐 예를 들자면 이 개념적인 것, 그러니까 큰 이 3단락을 묶어줄 수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 부분과 얘의 등장 배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및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 어, 네, 이걸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 이렇게 해서 기존 자동차 개념과 ICT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서 기존 자동차에 ICT 기술이 부여가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뭐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일단락이 보통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쓰고 기술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단계가 있을 거고 발전 단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 2단락과 3단락에 쓸 것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1단락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2단락에서 저 같으면 보통 2단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단계 3단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4단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동향 이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1단락에서 묶어주고 2단락에서 발전 단계 보통 저희가 이걸 할 때 NFC, LF 네. 이렇게 아마 5단계가 되겠죠. 0, 1, 2, 3,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가 있고 얘는 도서동,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있고 동향은 기술적 동향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동향과 윤리적인 동향 그리고 국가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단락에 개념 부분을 묶어주고 2단락에 이 단계와 기술, 그 다음에 4단락의 동향까지 한다면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채점 가이드를 보게 된다면 일단 정확성과 논리성 부분은 일단 정확성 같은 경우는 이 개념과 그다음 발전 단계, 주요 기술, 동향이 맞다면 팩트 기반으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면 오케이. 논리성은 지금 보시는 부분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개념과 단계, 기술, 동향 이거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무 경험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이나 그러니까 발전 단계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술이나 동향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깊게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적용 가능성이나 독창성을 보게 된다면 이 적용 가능성도 결국 2단락과 3단락에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1단락부터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성이라는 거는 실무 경험을 빗대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방안을 묻는 부분에서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독창성은 이 답안의 독창성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쓰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답안이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갔을 때 아, 제대로 썼구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인지 알겠구나라는 것을 채점자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훌륭한 답안이 되겠죠. 네, 보통 저희가 요 5가지를 기반으로 답안지를 채점한다고들 하십니다. 저도 실제로 채점하시는 기술사님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선배 멘토 기술사님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채점할 때 보면 이제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고요. 논리성, 그리고 창의성, 독창성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실무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
보통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확성이나 논리성이 되면 1교시 4점에서 5점, 2교시 13점에서 14점, 이 정도가 정확성과 논리성이 맞았을 때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예를 들면 DB의 회복기법이나 회복기법과 같이 명확한 팩트가 있는 것들은 좀 더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창의성과 실무 느낌이 났을 때 1교시는 6점 이상이 나오게 되고 2교시는 15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5점에서 16점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아는 분은 그 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감리에 대한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를 받은 경험은 있지만 일단 학습을 했던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와도 16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무 느낌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포괄 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분의 결과 그 점수를 보게 되면 보통 17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제대로 쓴다라는 개념이 그 채점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는 이러한 그 기술사들이 기술사 답안에 대한 초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전략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논리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실제 채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무 경험이나 독창성 역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기술사 채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찌됐든 기술사 답안을 채점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저희는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보는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두 알고 계시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답안이 과연 가장 잘 먹히고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